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사람 꼭 만나게 되죠. 아니, 대체 왜 저러지? 싶은 순간들이요. 특히 나이 들수록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걸러내야 합니다. 내 삶의 에너지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결국 나를 지치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혹시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시원하게 긁어드릴게요. 나이 들수록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그야말로 본성이 아주 못된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왜 그들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삶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관계의 독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들의 면모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세상 모든 것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루라도 불평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걸까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불평, 비가 오는 것도 불평, 심지어 날씨가 좋은 날에도 너무 더워서 힘들어라며 불평을 쏟아냅니다. 옆에서 듣는 사람은 그저 에너지가 쭉쭉 빨려나가는 느낌이죠. 매사에 비관적이고 험담을 즐겨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은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늘 불공평하고 자신은 언제나 피해자입니다. 나는 안 돼. 어차피 해봐야 소용없어. 이번에도 분명 실패할 거야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죠. 주변의 모든 것을 비난하고 자신의 불행을 남 탓, 환경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긍정적인 생각은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쓸려 점점 사라지고 삶의 의욕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결국 나 자신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기운에 전염되어 똑같이 불평하고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이런 사람들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삶은 유한하고 여러분의 에너지는 더욱 소중하며 긍정적인 기운을 유지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행복을 좀먹는 존재일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 남의 뒷담화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험담을 즐겨하고 그 이야기를 퍼뜨리는데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여러분은 언젠가 그 뒷담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거나 누군가의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험담은 결국 긍정적인 관계를 해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독과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사적인 비밀을 캐내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도 때도 없이 늘어놓거나 은밀하게 소문을 퍼뜨리는 경향이 있다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걸 무기로 삼아 관계를 조종하려 들기도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순간 그 재미는 곧 나를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존중과 신뢰 위에서만 쌓일 수 있으며 남을 험담하는 것은 그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면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유형, 오로지 필요할 때만 여러분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철저히 거래로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짠하고 나타나죠. 부탁할 게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안부를 묻는 척합니다. 갑자기 안부를 묻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접근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이미 무언가를 직감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반가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반복될수록 여러분은 이용당한다는 불쾌하고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거예요. 진정한 관계는 일방적인 주고받음이 아니라 서로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교류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떨까요?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버리거나 바쁘다, 어렵다는 핑계로 여러분의 요청을 외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뒤돌아설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여러분의 시간과 감정만 소모시킬 뿐 아무런 만족감도 진정한 유대감도 주지 못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만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더 이상 희생되지 마세요. 네 번째 유형, 소름 끼치도록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내 착각 아니야? 같은 말로 여러분의 현실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자존감을 깎아내리죠. 심지어 여러분의 기억까지 왜곡시키려 듭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믿고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감정과 경험이 부정당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가스라이팅이 지속될수록 여러분은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고 심리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돼요. 결국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무서운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처럼 서서히 모든 통제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깎아내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그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옳고 여러분의 감정은 소중하며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존재를 부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런 독성이 강한 관계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 과거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에 안주하거나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늘 왕년에는 말이야, 예전에는 내가 이랬었지를 입에 달고 살고 새로운 시도나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기보다는 익숙한 과거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발전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이야기만 반복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해도 그건 안 돼. 예전에도 해봤는데. 실패했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뭘 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여러분의 새로운 시도를 격려해 주기보다는 좌절시키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치 발목에 족쇄를 채운 듯 과거에 묶여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삶은 현재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성장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교훈을 얻는 곳이지 머무르는 곳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싶다면 과거에만 얽매이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유형, 변칙적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규칙을 어기는 것을 서슴지 않고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줄을 새치기 하거나 약속을 쉽게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죠. 법규를 무시하고 편법을 동원하며 남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불신을 조장하고 결국 관계를 깨뜨리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함께 생활하거나 일하는 관계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깨뜨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들은 결국 여러분의 신뢰를 배신하고 여러분의 노력까지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7번째 유형, 늘 김을 빠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좋은 소식을 가져오거나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져도 이들은 기가 막히게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어 분위기를 망칩니다. 좋긴 한데 그게 다가 아닐걸? 너무 기대하진 마. 실망할 수도 있어. 같은 말로 여러분의 기운을 빼놓죠. 마치 여러분의 기쁨을 질투라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의욕을 꺾고 성취감을 저하시킵니다. 열심히 준비한 일을 발표했는데 옆에서 잘 될 리가 없지. 너무 허황된 꿈. 아니야. 결국은 안 될 거야 같은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좋은 소식에도 딴지를 걸고 걱정하는 척하며 부정적인 말을 덧붙이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늘 회색빛으로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켜줄 밝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과거에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다면 이제는 관계를 제고하거나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은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몸의 평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의 행복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무작정 피하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현명하게 대처하며 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내 마음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치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에 공감하거나 반응하지 마세요. 그들이 아무리 불평을 쏟아내도 험담을 해도 여러분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렇군요 정도로 듣고 흘려버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동요를 최소화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그들은 더욱 자신의 행동을 강화할 뿐입니다. 둘째,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세요.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연락 빈도를 줄이거나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관계라면 대화의 주제를 한정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나 감정적인 교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적인 관계로만 제한하거나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불필요한 사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대화를 짧게 끊는 기술을 익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이런 사람들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셋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필요할 때만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싫다고 생각하는 일,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일에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요. 제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 와 같이 솔직하지만 정중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서운해할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감정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거절이 그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필수적인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불필요한 희생은 여러분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넷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모든 해결책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타인의 부정적인 말이나 가스라이팅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세요. 취미 활동을 하거나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명상이나 운동을 통해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과정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전문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시각이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여러분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해결책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감정을 정리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이 상황을 훨씬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지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할 여유는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내도 모자랄 판이죠. 오늘 말씀드린 유형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결국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로 가득 채우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자 여러분의 남은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을 응원합니다.